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미국 대통령이 정치, 경제, 안보,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하면서 이 취임식을 지켜볼 텐데요. 새벽 2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대통령과는 다르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시각으로 낮 11시 30분에 취임식이 시작되고 30분 뒤인 낮 12시부터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취임일에 0시부터 그 날짜에 0시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번 취임식이 상당히 또 이색적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위대 또 난동도 있었기 때문에 의사당에 난입을 하고 삼엄한 경계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워싱턴 DC에 운집해서 보게 되는데 또 수만 명이 참석하는 퍼레이드도 없고 이 보안 문제 또 코로나19 또 문제 때문일 텐데 축하 공연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미국 국가를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이 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부르나요? 네. 아시죠? 이 강재희 아나운서도 아실 텐데 상당히 미국에서는 인기가 있는 이 가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 레이디 가가의 미국 국가가 또 상당한 또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불참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인가 했더니 미국 헌정사를 보면 152년 전에 또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높은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좋은지를 물어보았을 때도 한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바이든 후보의 손을 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한미 동맹 관계 또 이제 북미 관계 개선 등에 상당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신임 외교부 장관 내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신임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이 내정이 됐는데 그만큼 새로 바뀌는 바이든 시대에 대한 대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례적인 미국 취임식이 될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새벽에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국내로 좀 넘어오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지지율 동향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인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도 확인 가능한데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7.9%로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0%대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7.6%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만큼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은 보이기는 한데 아직 완연한 회복세는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중도층의 회복 탄력성이 이전보다는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이제 임기 초중반기 이른바 잘 나갈 때죠. 이럴 때는 조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기 후반기가 되다 보니까 이 중도층들이 한 번 이탈하면 또 잘 돌아오지 않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도 있죠. 코로나 관련되는 경제 이슈도 있고 또 검찰개혁 피로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좀 해법이 나오고 경기 회복 성과 등 손에 쥐는 결과를 볼 때 중도층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3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이 2월 달에 된다고 하니까 이런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이제 중도층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보면 2월 달에 있을 설 명절 연휴 이런 민심의 평가를 거친 이후에야 또 중도층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이후에는 그럼 조금은 중도층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볼게요. 특히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 지역 어떻게 나왔죠?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같은 조사기관의 발표인데요.
이 국민의힘 31.9%, 더불어민주당 30.9%. 그러니까 팽팽합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관심이 가는 곳은 이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이 정당 지지율, 그만큼 이제 후보자들로서는 이 정당 지지율이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26.3%로 이 약 뭐 한 9%포인트 가량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네.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40.1%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1%로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 설이 다가오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뀌는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중요 이슈도 좀 살펴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평가한다고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경제에 상당히 또 타격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재벌이라고 봐주기가 있느냐, 응당한 처벌이다 이런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9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과하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경제를 또 상당히 생각하는 여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경북 대구의 경우에도 과하다가 이 절반이 넘는 55.9%로 나타났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과하다가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준법감시위원회도 신설했고 자식들에게 회사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는데 2년 6개월 법정 구속 너무 심하다 이런 응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제죠 18일 판결과 함께 재구속되면서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빅데이터 상에서 바라본 민심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주로 뭐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의 영향을 또 상당히 받을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로 보면은 이 선고가 내려진 18일 하루 전인 17일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무려 한 10배 이상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어떤 선고를 받을지 18일 선고가 내려지기 전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도 그 관심은 빅데이터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연관어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기 때문에 삼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실형, 또 징역, 구속, 뇌물, 또 법정 구속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판결의 이 담당 판사입니다. 네. 준법감시위원회 이 강재 아나운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준법감시위원회를 또 만들려고 했던 이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이름도 올라 있어서 그만큼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겠고요. 감성연관으로 보면은 워낙 또 부정적인 내용 또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상당히 빅데이터 상으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과하다고 나타났지만 빅데이터 상에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이 나타났군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동산 거래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양도세 완화 필요성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여론은 어떤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부동산의 과연 해결책인 신의 한 수가 뭘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되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집이 많이 또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쵸. 양도세 완화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는데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특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찬성이 50.1% 절반가량이 나왔는데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40.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양도세 인하 없고 6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론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게 높기도 했네요. 그런데 이런 여론도 문재인 대통령 또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양도세 완화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담지 않는다면 이것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